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그 판정문 요지가 공개됐습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론스타 같은 산업 자본은 한국의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끔 누군가 도와줬다는 그 의혹이 핵심입니다. 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었지만 한국 정부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400여 쪽에 달하는 전체 판정문에는 이런 의혹을 풀 수 있는 전체 과정이 담겨 있을 테지만 법무부는 이 결론 부분의 요지, 극히 아주 일부분만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 전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3천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갈 론스타는 판정문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우리 국민들은 전체 이 400페이지짜리 판정문을 보고 누가 못된 짓을 한 건지 나쁜 짓을 한 건지 그걸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총 상금 6천만 원이 걸린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지금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2천만 원, 최우상 4명에게 500만 원, 월장원 매달 40명씩에게 매달은 아니군요. 전체 40명에게 50만 원씩 상금 주어집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나간 퀴즈 정답자 명단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놔져 있습니다. 확인 바라고. 어제 이걸 빼먹었습니다. 어제 퀴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경제쇼 환율 지금 이거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건지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김신철 님도 환율 이거 왜 이래요 하고 걱정하셨는데 환율 문제 그리고 또 한국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일단 환율부터 좀 할게요. 예. 이 1385원 기록했잖아요. 예. 이거 괜찮은 거예요? 겁나는데 좀. 어쨌든 지금 환율이라는 게 사실은 통화 정책하고 경제 펀더멘탈의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미국 달러만 되게 강하죠. 미국은 아주 가감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경제 펀더멘탈은 뭐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유럽보다는 훨씬 좋고 예. 그리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도 안 좋은데 전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고 예. 중국은 또 어쨌든 그 경기 부양에 의해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고 있죠. 네. 한국은 사실 금리는 올리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또 대표 업종인 반도체 네. 그리고 가전 이런 쪽이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원화가 좀 거칠게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은 이제 지난 7월에 처음 이제 금리 한번 이제 예. 올리기 시작했고 예. 앞으로 올릴 여력이 좀 있잖아요. 예. 중국은 오히려 금리 내리고 있고 예. 어쨌든 환율이라는 게 금리하고도 이게 맞습니다. 바로 연동되잖아요. 예. 한국은 예. 미국보다 먼저 금리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환율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예. 다른 나라도 다 그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예. 다른 나라 화폐도 좀 다 약세니까 괜찮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지 우리나라는 좀 여건이 다른 거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한국도 물론 금리 인상은 하지만 예.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안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예. 사실은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나빴고 예. 기업들이 되게 부실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 체질이 많이 좋아졌고 예. 또 기업들이 또 보유한 또 예하 예금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예안 보유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예안 보유고가 4,364억 불로서 예. 연초 대비해서는 대략 267억 불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연간으로 보면 한 30조 가까이 준 거죠. 그런데 예. 기업들이 보유한 예하 예금도 뭐 훨씬 그거보다 많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또 다른 지표들 신용 리스크를 점검하는 그런 지표들은 아직은 괜찮거든요. 그냥 예. 원화만 약세인데 그 배경에는 이제 핵심 이제 주력 수출 품목들이 수출이 감소하는 게 제일 크죠.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안 좋은 상황이지만 구조적으로 훼손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원화 약세 때문에 아마 심리적 그런 저항선인 그 예. 1,400원 선도 저희가 봤을 때는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근데 뭐 그 상태가 상당히 오래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정책 당국에서 뭐 그런 다양한 예. 뭐 기업들의 예하 예금에 대해서 뭐 원화로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제시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버퍼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주력인 이 전자업종이라는 게 제품 사이클이 되게 짧거든요. 예. 교체 주기도 짧고 그래서 지금이 한 1년이 안 좋으면 또 예. 내년 하반기 되면 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화가 예.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는 좀 더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예. 그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좀 펀더멘탈이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게 제가 사실 기자다 보니까 맨날 허구한 날 의심만 하다 보니까 예. 1997년에 IMF 나올 때도 예. 터질 때도 예. 바로 그 전날까지 우리 예. 정부 당국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예.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우리. 그래서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가 예. 바로 예. 다음 날 네. 우리 망했으니까 IMF 구제금융 받을래 이렇게 예. 했거든요. 예. 진짜 한국 기업의 펀더멘털이 지금 튼튼한 겁니까? 순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많고요. 무슨 금? 순현금. 순현금. 차입금보다 현금이 훨씬 많은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넷캐시라고 하는데 예. 순현금이 뭐 우리 제일 큰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다 원화로 예. 갖고 있지 않고 예하 예금으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IMF 때는 그런 기업이 없었죠. 예. 뭐 우리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예. 많은 기업들이 순현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처럼 뭐 정말 갑작스럽게 예. 이상한 일이 터지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또 우리 기업들의 어카운팅 시스템 자체도 많이 좋아져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뭐 다양한 기업 재무제표들이 계속 매 분기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숨어 있는 뭐 부채까지도 주석으로 다 공시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렇게 불확실성이 노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이렇게 혼자 강세면은 원래 옛날에는 원화가 약세면은 수출 기업들한테 좋다, 유리하다 이랬잖아요. 예. 그럼 지금도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거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하량이 좋거든요. 예. 출하량이 좋은 기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율 효과가 있죠. 예. 근데 오늘 저희가 또 다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수요에 따른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말은 수요가 안 좋으면 가격이 한 15에서 20%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어떻게 보면 약세 보이는 강도보다 예. 제품 가격 하락 속도가 훨씬 더 급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좀 약간 정상 상황이라면 원화 약세는 당연히 뭐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전부 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출하량 감소와 함께 그다음에 그 제품 가격이 상당히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예. 그 효과를 충분히 못 누리고 있고 여기에 또 수출 기업들도 보면 특히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뭐 다양한 부품들을 다 달러로 수입을 하거든요. 수입하죠. 예, 그러니까 원가 구조는 또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금과 같은 좀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달러만 강한 이 상황은 예. 다른 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현재는 좀 더 많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기업들한테도 우리만 그러니까 그 원화가 약세야지 좋은 거지 수출 기업들이 예. 다른 나라들도 다 엔화도 약세고 위안화도 약세고 유로도 약세면은 예. 다른 나라들도 다 이 수출 제조업 국가들이 다 같이 약세에 나서 예. 그럼 뭐 별로 우리가 득될 것도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만 예.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파는데 예. 그 나라 통화가 약하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매출액 단에서는 그 효과가 좀 반감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럼 지금 1,385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1,400원 턱 밑인데 1,400원은 이거 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방어? 어쨌든 미국이 아직도 또 금리 인상을 9월에 예.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빅 스텝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 또 고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와중에 뭐 그리고 경제가 좀 좋으면 좋은데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런 경제 펀더멘탈까지 감안해 본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1,400원대도 안전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면은 그 언제 좀 다시 좀 이렇게 1,300원 아래로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고 네. 그러려면 뭐 수요가 좀 회복을 해야 되고 근데 수요가? 세계 수요가? 내년에 회복될지는 가봐야 되지만 지금보다 나쁠까에 대한 물론 이제 트리거가 된 게 결국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제로 코로나 정책들도 있었는데 예. 2023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에는 어쨌든 또 우리 또 전자산업이라는 게 또 제품 교체 사이클이 되게 짧습니다.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바꾸고 예. 또 지금 반도체 제일 중요한 서버 같은 경우에도 보통 3년에서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2023년 하반기는 저는 뭐 그런 관점 한국 산업 관점에서의 회복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좋아야 된다면은 예. 지금 곧 경기 침체가 뭐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그 좋아질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빠지면 나빠졌지. 예, 어쨌든 뭐 이미 그런 신호들은 미국도 이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그렇지. 상반기 했기 두 분기 때문에 연속 했기 마이너스였어요.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신호는 이미 나타났죠. GDP가 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면 이게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경기 침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길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 미국은 어쨌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은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입 원자재 가격을 낮추면서 어쨌든 간에 뭐 미국 뭐 실업률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상당히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뭐 내년 하반기를 저희가 수요 회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 침체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는 상당 부분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그 지난번에 전경련인가 예. 경총인가 어디서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에 원자재 업체들 원자재 수입하는 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1,206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1,400원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그 달러 강세를 뭐 정부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방법이 뭐 없을 건지. 그래서 사실 지금 해법은 뭐 이렇게 예안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 그렇게 뭐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예안 보유고만 계속 그렇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건 최악 마지막에 쓸 방법이고. 예, 너무 자주 쓰면 안 되는 예. 거고 두 번째는 뭐 전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예. 이제 뭐 달러 수합 같은 거는 한 거는 미국 국채를 그때는 주요 국가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막으려고 이제 달러 수합을 한 건데 지금은 미국 국채를 다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능하지 않은 예, 그거는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법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달러 유입을 늘리고 달러 유출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예하 예금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고민해 보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들이 외화 예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외화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정 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초격차로 좀 좋은 성과를 낸 품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국가가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외에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외화들이 달러 자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바로바로 그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예금인가 보죠? 예,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상황은 좀 다를 거고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한 주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환율도 환율이지만 이거 8월 무역 적자가 이제 사상 최대치 기록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 우리가 주력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지금 감소했거든요. 반도체는
아까 사이클이 있다고는 얘기하셨지만은 예, 예. 그럼 지금 사이클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하강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도 사실은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수요는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디램에 많이 좀 집중하는데 예. 그쪽 시장은 가점화되다 보니까 예. 가격 수요가 나쁘면 가격이 급하게 빠져야 되는데 그때는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요가 더 나빠지다 보니까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는 고객들이 재고가 많이 있거든요. 고객들의 재고가 계속 쌓이면 이제 제품을 구매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품을 구매하려고 만들려면 예. 가격 인하를 아주 낮은 한 자릿수로 인하해 가지고는 고객이 관심도 안 갖거든요. 재고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은 좀 거칠게 가격 인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바로 이제 8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나빠진 가장 큰 배경은 예. 출하량도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예. 적극적으로 이제는 고객들이 가격 인하를 하는데 예. 뭐 더 이상 이제 방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 좀 3분기, 4분기는 좀 특히 제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낸드 같은 제품은 이제 올해 좀 사고가 일본의 경쟁사가 사고가 여러 번 나서 낸드 메모리라는 거. 예, 낸드라는 저장 장치 예.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 요즘 뭐 SSD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 예. 하드디스크 대체하는 그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고객사 사고 때문에 생긴 가격 인상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수요에 따라가면서 예. 가격 오른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수치뿐만 아니라 뭐 9월 뭐 이 수치도 되게 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3분기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출하를 좀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가격이나 요거를 워낙 거칠게 하니까 예. 팔기보다는 좀 보유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예. 내부에 안 팔고 재고를 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지표는 좀 더 나쁜 건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무역 흑자는 나더라도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출하량은 좀 증가시키면서 가격 인하를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는 전체 수출액은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뭐 그런데 외국 그 투자은행이나 분석기관에서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다. 이런 분석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것도 맞는 건지. 왜냐하면 올 초에도 반도체 뭐 겨울이 올 것이다고 했는데 네, 겨울은 알았죠. 아니었잖아요. 예, 약간 좀 서늘했죠. 그러니까 싸늘한 선선했죠, 선선. 반도체 가을 정도가 온 건가? 예. 뭐 사실 올해 1월부터 이제 사실 고객사들은 뭐 두 자릿수 가격이나 요구를 했고요. 예. 이제 디램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제일 핵심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공급사가 3개사밖에 없다 보니까 예. 가격이나 요구에 좀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 겨울은 안 왔고 예. 좀 가을 정도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워낙 좀 나빠지고 여기다가 이제 또 그 어쨌든 고객사들의 재고가 좀처럼 줄지 않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좀 정말 그때 안 왔던 겨울이 이제는 좀 더 안 왔던 것까지 더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겨울이 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제품 가격이 이제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증명하고 출하는 있으니까. 별로 못 되는데 네. 출하는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우리나라 기업들 출하량은 저는 감소할 거로 이번 분기 보고 있고요. 예. 뭐 기업들은 지난 분기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크해 본 바로는 예.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제품 가격 하락은 정말 추운 겨울을 느낄 만큼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 제품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그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부분일 수도 있고. 예. 지난번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했을 때 사실 그 분석 보고서 때문에 그게 JP모건에서 나왔나요? 하여튼 외국 모건 어디 스탠리로 알고 모건 있습니다. 스탠리인가요? 예. 아, 모건 스탠리구나. 그럼 JP모건한테 미안하고 그 분석 보고서가 나왔을 때 실제로는 겨울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큰 그 반도체 가격이 인하되지도 않았는데 인하될 것이다라고 해서 네. 메모리 반도체 생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거기 맞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내려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자들도 손해를 많이 받고 예.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런 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고 실제로 이번엔 진짜 겨울이다. 네, 이제는 확실한 진짜 겨울이다. 겨울입니다. 예. 지금 이미 반도체 가격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예. 거고. 예.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 대응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급을 조절하는 게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공급에 대한 가동률을 조절한다거나 예.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공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줄이는 그런 해법이 현재로서는 뭐 유일한 방법이고요. 예. 아니면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좀 비싼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 DDR4보다는 DDR5가 비싸고 일반적인 PC보다는 서버 쪽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비싼 제품으로 믹스를 좀 바꾸거나 그렇지만 그거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너무 깎아달라고 하니까 물건을 안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시적인 방법이고 예. 길게 가져갈 방법은 아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좀 타는 거니까 예. 우리가 반도체 수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모든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렇죠. 뭐 자동차든 여러 분야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이제 제품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디램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의미 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수요 때문에 생긴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다른 경쟁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두 번째는 그 디램이라는 제품은 전자제품이든 여러 가지 완성 제품이 정말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량이 더 증가해야 되거든요. 뭐 서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나중에는 뭐 로보틱스 쪽도 그럴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회복될 때 다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뭐 경쟁력은 지금도 좋지만 전체적인 실적 자체도 당연히 그 수요와 함께 저희는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이 경제쇼 진행하면서 많이 좀 들은 게 주가가 내려갈 때는 그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내려갈 때는 그 이미 선반영된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사이클이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건 왜 선반영이 안 되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에 대한 믿음이 서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가장 큰 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소비자 제품이 중심일 때는 사이클을 좀 예상하는 게 좀 약간은 좀 맞았거든요. 뭐 PC든 스마트폰이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 사이클의 제일 중요한 결정하는 수요처가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라는 소비자가 아니고 소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디램 기준으로 올해 한 34% 됩니다. 출하량 기준으로. 근데 출하액으로는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힘이 내년에 더 세질 건데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수요라는 거는 그들의 설비 투자 계획에 따라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보다 이제 사이클의 가시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이 안 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시기를 명확하게 보려면 그들의 내부 계획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과거보다 좀 떨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뭐 애플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거의 메모리 시장을 갖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수요처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당연히 오더컷을 합니다. 오더컷 삼성 하이닉스한테 주문했던 거를 이제 줄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뭐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려는 기업들 수요도 같이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좀 간과한 내용이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는 365일 동안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전기를 많이 먹죠. 전기를 엄청 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국 전체 전력 수요의 2%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나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로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지으려고 했던 미국의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허가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이 워낙 지금 에너지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변수이긴 합니다. 물론 뭐 에너지 난도 매크로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완화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최근에 주문 감소에 숨어 있는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겠네요. 에너지난이 또 이 클라우드 사업자 그리고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도 다 연결이 되네. 네, 저희도 거기까지 확장될 거라고는 뭐 연초에는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미국 지금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한국 전기차 지금 큰 타격 입게 생겼어요. 뭐 누구는 뒤통수 맞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뭐 정부에서 대응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인플레 감축법도 감축법이지만은 이거보다 앞서 통과된 미국 그 반도체 육성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면은 미국에 공장 지으면은 거의 보조금 왕창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산하라. 첨단 반도체를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면은 중국에는 10년 동안 이거 투자하면 안 돼. 네. 이게 독소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어쨌든 완전히 이제 뭐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그게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예, 아니에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물론 보조금을 주니까 예.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 단서 조건을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이게 한국 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국 업체만 미국 업체들도 그럼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 업체들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인텔의 중국 대령 공장도 예. SK 하이닉스한테 이제 매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해당되는 기업은 이제 한국하고 대만의 TSMC 그리고 대만의 UMC 이런 회사들, 한국하고 대만 기업들만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한국하고 대만만 그럼 있어요? 예. 그리고 큰 공장은 한국 기업들만 있고요. 대만의 TSMC랑 UMC는 되게 작은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 지원 육성법도 한국이 제일 큰 피해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보면 뭐 정말 큰 실익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공장을 가면 실익이 없다는 거는 예.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것보다 중국에 판매하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해서 성능하고 전력 소모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다양한 해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확정된다면. 예. 그러면 지금 미국 업체들은 그럼 공장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냥 설계만 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반도체 육성법에는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미국 기업들은 아까 예. 인텔만 잠깐 있었는데 인텔도 지금 이제 뭐 예. 거기서 팔았습니다. 이제 해방됐고 예. 다른 엔비디아나 뭐 이런 유명한 미국 그 IT 예. 업체들이 칩 업체들 있잖아요. 예. 뭐 AMD 이런 예. 업체들. 예. 중국에도 많이 팔고 예. 그런데 이 업체들한테도 어떤 규제 같은 게 그러면은 최근에 뭐 가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뭐 그 기업들은 어차피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육성법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 정부가 과거에도 보면 2018년부터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넣어서 하웨이라는 기업을 제재를 했죠. 예. 뭐 하웨이, SMIC, 뭐 수공 이런 기업들을 제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은 뭐 그때는 이제 중국의 특정 기업을 겨냥했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AMD의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빠르게 계산을 하는 그런 GPU 제품이 있거든요. 예. 아주 고성능 GPU 제품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하려면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업하고 이제 해당 우리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수요에 좀 불확실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웨이 제재를 했을 때는 하웨이 스마트폰의 그 자리를 예. 다른 기업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중국 내. 예,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판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도 하웨이 제재를 하니까 인스퍼하고 네노버 같은 다른 중국 서버 회사들이 하웨이 대신 해서 그 물량 그대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제재는 이제 중국의 데이터 센터랑 인공지능 산업을 완전히 제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저도 자료를 냈지만 그 관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디램 수요의 한 2% 정도는 수요가 줄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엔비디아나 AMD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연산하는 인공지능 계산하는 기억 저장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서버에는 이제 CPU도 있고 이번에 제재를 하는 GPU도 있지만 거기에 디램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램 모듈이 그만큼 서버를 못 만드니까 디램 모듈 수요가 같이 주는 거고요. 그 서버에는 또 저장 장치인 SSD도 같이 들어가죠. 근데 이 서버 디램 모듈과 SSD를 한국 기업들이 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제재를 받는 거구만. 뭐 간접적으로 받는데 좀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나 아까 AMD 이런 미국의 이건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미국 회사들. 미국 회사들은 이 칩을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기 AMD는 이제 100% 다 TSMC에서 만들고 있고요. 대만의 TSMC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일정 제품은 삼성 한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예. 또 일정 제품은 대만의 그 TSMC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만드는 그 칩들은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서도 그게 뭐 한국에만 팔고 미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상당량이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제품이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 이제 뭐 코멘트한 내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 2분기에 대략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GPU가 38억 불인데 그 중에서 한 10%가 중국에 나가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한 4억 불 정도가 분기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예. AMD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그렇게 수출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AMD는 좀 영향이 그래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 미국 자국 내 기업이 타격을 입는 것도 감내하고 중국의 어쨌든 첨단 산업 4차 혁명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첨단 산업은 철저하게 뿌리부터 커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예. 이 목적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 예. 최근에 그 메모리 반도체를 그 우리나라에 제품들을 많이 썼잖아요. 예, 애플이. 예. 근데 중국 업체를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YMTC 예. 여기가 양쯔 메모리 맞습니다. 뭐 반도체 예. 국유 회사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또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플은 이전에도 예. 그 올레드 디스플레이 아이폰에 보면 자 우리 올레드라는 그런 디스플레이 쓰지 않습니까? 예. 뭐 화질 거기에 좋은. 예. 뭐 자체 발광하고 예. 이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예. 그래서 삼성하고 이제 삼성 거를 줄여 썼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래선을 확대하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추가가 됐고 예. 여기에 중국의 BOE라는 회사도 거래선 공급사가 됐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 예. 그래서 이미 그런 선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YMTC는 이제 뭐 국영 기업이죠. 과거에 칭화 유니그룹이 대주주였지만 지금은 우한시가 아마 대주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을 쓰는 거는 결국 이제 한국 기업들 뭐 과거에 BOE 올레드 쓸 때도 오히려 한국 기업들 단가이나 목적이 좀 컸거든요. 예. 이번에도 뭐 그렇게 물론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론도 넣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나 목적으로 좀 뭐 추가를 한 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15%가 넘는데 예. 유일하게 중국에서 점유율이 있는 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애플은 또 생산의 대부분을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제가 아는 이제 중국 정부는 스마트폰 같은 거는 유통시장만 잡아도 예. 아무리 애플이 제품이 좋아도 애플이 중국에서 못 팔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거를 이제 허락해 준 거 보면 예. 이렇게 중국산 부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뭐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제품이 좋다면. 예. 제품이 기술적으로 충분하다면 뭐 그렇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정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AMD의 이런 인공지능용 GPU 규제처럼 예. 미국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 YMTC의 낸드 제품이 특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저도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말 뭐 찾다 보면 아마 특허를 침해한 요인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보면 중국에서 디램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그 푸젠성에 있는 그 푸젠진화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디램 생산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YMTC에 대해서도 뭐 그런 식의 제재가 향후에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애플이 그런 가능성을 만약에 노출시킨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기존에 한국산 그 메모리 반도체 이거에서 중국 업체를 전량을 다 바꾼 건 아닐 테고 쓰더라도 아주 소량 정도. 어쨌든 일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예. 거기서 사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중국 내 애플 수요가 상당히 많으니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국의 좀 거부감을 예. 좀 무마시키는 그 용도도 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지만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애플이 미국 정부의 입장과 같아야 된다 이거는 네. 뭐 아닐 테고 예.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갖다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더 크기 전에 지금 싹을 죽여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예. 애플이 어쨌든 YMTC라는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를 사준다면은 예.
그 업체가 수요가 있어야만이 그 기술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키워준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예. 그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에서. YMTC는 어차피 지금 만드는 제품은 중국의 저가 제품에는 들어갑니다. 중국 로컬 시장에서는 예. 되게 뭐 그렇게 특허에서도 좀 자유로운 그런 여러 가지 시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에는 저희가 보통 그레이 마켓이라고 하는데 예. 뭐 그런 시장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또 일반 저가 제품에도 이제 들어갈 건데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특허 소송을 걸 때 예. 특허를 침해한 그런 부품 회사를 거는 경우도 있지만 예. 침해한 제품을 쓰는 완성품 회사도 같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가 만약 노출이 된다면 예, 예. 아마도 애플은 쓰는 거를 좀 주저할 것 같아요. 그 핑계를 대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예. 우리는 쓰고 싶은데 중국 제품 좀 부품 쓰고 싶은데 야 이거 당신들이 이거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니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싸움을 갖다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중간에 새우등 터져갖고 네. 미국의 그 반도체 장비 설계 기술이 들어간 그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는 팔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주 고품질의 제품은 예. 고품질의 제품, 예. 14나노 이하 제품은 갖다 팔지 못하게 한다 중국에. 예. 왜냐하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지금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도 좀 예. 첨단 제품으로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만이 예. 중국에서도 팔릴 텐데 맞습니다. 그런 건 이제 팔지 못하게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다시 한국 기업들은 예외로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예외로 해준다. 예. 그거 맞는 거예요?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소문이에요, 그냥? ASML을 좀 만나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ASML. 예. 근데 ASML이 이제 만나보니까 네덜란드 정부에서 막아서 네. 어쨌든 디램에도 EUV라는 그런 새로운 노광 장비를 쓰는데 예. 추출을 못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DUV까지도 EUV보다 좀 떨어지는 노광 한 단계 장비까지도 떨어지는. 혹시 뭐 미국에서 뭐 제재를 가하면 그러면 네. 그때도 네덜란드 정부의 자기들은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은 반도체 기술이 다 미국 특허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예. ASML 같은 경우에도 그 강원 관련 회사는 이제 미국 사이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가 제품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런 기술 특허에서 자유로운 장비 회사는 미국 기술 특허에서 자유로운 장비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제재는 얼마든지 향후에도 할 수 있는데 예. 한국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예외로 두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까지는 그 규정 때문에 디램 양산용 EUV 장비가 중국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에는 저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뭐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도로는 예. 한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타격받는다고 하니까 국민적 감정이 한국 국민들이 매우 지금 심기가 안 좋으니 예. 그 좀 약간 좀 무마하는 차원에서 반도체는 그럼 좀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 많이 팔 수 있게끔 예. 그거 좀 대체로다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예. 오본가 그럼 그거?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는 예. 다양한 루트로 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또 향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미국도 한국에서 지금 인터넷 감축법, 인터넷이란다.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구만. 그럼 조금 더 좀 세게 나가면은 더 좀 양보를 받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꼭 그런 것도 이거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검증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어쨌든 그러면 중국 아까 YMTC 같은 경우도 이게 애플에서 쓰는 게 뭐 저가 제품이라고 했지만은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이게 128단으로 뭐 이렇게 네. 그 낸드 아까 말하신 낸드 3D 메모리를 예.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게 예. 기술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큰 방향성입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128단까지 쌓아 올렸는데 이 YMTC도 똑같이 128단까지 쌓아 올렸다고 그래서 기술 격차 거의 없다고 그때 그러던데. 네, 우리가 좀 더 많이 쌓긴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쌓긴 176단도 썼어요? 쌓았고 예. 예. 뭐.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 예. 이 반도체 산업이
그 뒤처지긴 뒤처졌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거기 돈도 많이 쓰고 예. 뒤늦게 하여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 한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기술에서 그 격차 예. 그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경계할 수준인지 아니면 뭐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보통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 기업들도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근데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예. D램에는 이제 후보군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나머지 이제 저기 CXMT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전히 뭐 한국하고는 기술 격차가 너무 납니다. 예. 특허도 당연히 자유롭지 않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낸드 쪽에서는 이제 YMTC라는 기업 하나가 딱 있는데 예. 그쪽은 낸드는 또 경쟁 공급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낸드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예. 하이닉스랑 한테 어쨌든 그 비즈니스를 매각을 했고 그리고 낸드는 뭐 일본에도 기업들이 있고 또 미국에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낸드는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여전히 공급 회사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 뭐 그 YMTC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캐파 증설을 좀 생각보다 거기가 보면 양쯔강 변에 있거든요. 예. 우한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장을 계속해서 이제 뭐 지을 계획이고 또 계속해서 뭐 단수를 높이는 거를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낸드 시장 자체가 많은 기업들이 흑자가 잘 안 납니다. 좋을 때 흑자가 나고요. 예. 나쁠 때는 뭐 우리 국내 삼성을 제외하고는 많이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YMTC의 모회사가 예전에까지는 칭하유니 그룹이었는데 예. 거기가 파산했습니다. 치와윤이 지난번에 한번 그 기사 나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지분 YMTC 지분을 이제 우한시에 있는 그런 지방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하여튼 어떤 기업이 이제 최근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중국도 아무리 이제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하더라도 끊임없는 적자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게 칭하유니 그룹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낸드 비즈니스는 뭐 아직도 치킨 게임을 해야 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예.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낸드 제품이라는 게 뭐 스마트폰이랑 뭐 일반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구동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컨트롤 IC 기술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이런 제품들은 엄청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되지 않는다면 뭐 업황이 나쁠 때는 또 엄청난 적자라도 감내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뭐 또 치킨 게임은 또 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이겨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칭하유니가 파산을 안 하고 중국 정부에서 밑빠진 쪽에 계속 물 붓겠다고 했다면 조금은 저도 그 부분은 뭐 다른 방법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도 손을 첫 번째 주주는 포기하고 나갔거든요. 예. 두 번째 이제 주주가 얼마나 그거를 지원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갖고. 너무 많이 아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셨어요? 예.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라서. 예. 그 D램이라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낸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D램 메모리라는 거는 한국 기업들이 거의 넘사벽 수준이라 이거죠? 뭐 마켓 셰어가 70% 초중반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D램이라는 거하고 낸드라는 게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예. 어떤 게 더 첨단이고 어떤 게 더 많이 남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D램은 이제 회사 수가 적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은 훨씬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D램이라는 거는 그 전자제품의 성능을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CPU, GPU랑 다른 회로랑 빨리 구동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빨리 구동하기 위해서 D램을 많이 달면 탑재하면 탑재할수록 그 제품의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미엄 제품을 팔려면 당연히 써야 되고 서버를 고속으로 구동시키려면 D램을 써야 되는 거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대체제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낸드 제품은 뭐 사실은 중요성은 D램보다 떨어지고 실제로 시장 규모도 D램 시장이 작년에 한 910억 불 정도 됐고요. 낸드 시장이 한 거의 뭐 700억 불에 육박했거든요. 규모 자체도 D램이 더 크고 수익성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D램이 좋고 D램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고 낸드도 필요하긴 하지만 탑배량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하면 본인 저장 장치를 많이 안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제품이 좋으려면 D램 무조건 써야 되고 낸드는 너무 원가 부담이 있으면 좀 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필수제와 필수제 성격이 D램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럼 그런 면에서는 뭐 중국하고 그렇게 어떤 반도체 그 뭐 격차가 좁혀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네, 저는 뭐 그렇게 아직은 뭐 물론 항상 경계를 하고 예. 항상 겸손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만 예. 아직까지 그 비즈니스만 가지고 예. 우리가 이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도 좀 뒤늦게 80년대만 해도 정말 그 넘사벽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요즘 다시 반도체 막 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일본은 어쨌든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갖고 있었던 나라였죠. 위협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디램은 다 한국 기업한테 다 어쨌든 다 망해가지고 예. 그 엘피다라는 기업은 마이크론에 넘어갔고요. 예.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과거 도시바가 예. 이제 키옥시아라는 회사를 도시바가 너무 있었죠. 나빠지니까 예, 원전 예. 때문에 예. 키옥시아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예. 그쪽은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많이 좀 하여튼 고립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낸드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좀 뭐 방향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과거에 왕년에 그 전 세계 반도체를 다 주름 잡았던 게 일본 반도체 회사들인데 예.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데 하겠다고 하면은 왕년에 기술력도 있었고 그러니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디램은 어쨌든 기술까지도 다 이제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자세히 보면 우리 일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예. 기업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반도체는 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소재하고 장비 쪽만 소재하고 의미가 장비? 있고 예. 그냥 칩 메이커 하는 그런 IDM 모델은 일본 기업들이 감내하기에는 좀 어려운 비즈니스로 이미 변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회사 보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 회사인 르네사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도시바였던 키옥시아 요 2개 정도만 좀 이름이 있는 회사고 나머지는 있는 회사도 지금 계속 해외 기업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그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그 ARM이라는 예. 회사 있잖아요. 예. 여기가 뭐 반도체 갑 중에 갑이라고 하던데 이게 아직 인수되진 않았죠. 이거 매물로 그 M&A 시장에 나와 있죠. 예, 소프트뱅크가 대주주고요.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매각을 소프트뱅크도 뭐 되게 실적이 적잖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일본의 우리 어쨌든 손정희 네. 회장이 지분을 대주주인 네. 그래서 뭐 이 매물을 팔아서 좀 네. 뭔가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 의지는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 반독점에 걸려서 중국에서 막아서 결국 못했고요. 못했고. 예, 뭐 계속해서 매각의 의지는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거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요즘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예.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어쨌든 GPU 또 엔비디아도 또 자체적으로 ARM 설계를 해서 SoC를 만들거든요. 아니 CPU도 만듭니다. 그래서 반독점에 걸렸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단독 인수는 아마 똑같은 반독점 이슈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뭐 다른 다양한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서는 예. 뭐 인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진 거는 아니고요. 예. 사실 SK그룹도 인수하려고 계속 이제 뭐 인수 의지가 있다는 거는 뭐 시장에다 어느 정도 하이닉스도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단독은 아닐 거고 아마 예. SK그룹 차원에서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 가능성은 뭐 단독보다는 좀 더 높은 거는 분명하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의사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이게 뭐 하는 회사길래 삼성전자나 SK가 이걸 갖고 가면 뭐에 예. 득이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CPU, GPU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계도를 여기서 만듭니다.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제품 혹시 들어보셨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칩 이름. 예.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삼성이 이제 설계를 하니까 예. 설계도를 공급하는 회사를 통하면 좀 더 생태계가 확장될 수는 있겠죠. 그런 시너지는 있는 거고요. 예. SK그룹은 아직까지 그런 그 시스템 온 칩 비즈니스를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직접 뭐 개발해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시너지가 나기보다는 이제 신규 사업을 좀 관점에서 뭐 볼 수는 있겠죠. 아,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예, 이거를 그렇습니다. 기존의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그 기존의 사업의 연결고리는 예.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러면은 이거 소프트뱅크가 지금 이걸 인수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예. 이 반도체 회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소프트뱅크는 이걸 왜 아까 순전히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프트뱅크가 사실 보면 뭐 비전 펀드도 그렇지만 네.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투자한 게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예. 이걸 통해서 좀 그런 걸 유동성을 좀 확보하려고.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예. 하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안수남 세무사와 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세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경제쇼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매일 아침 7시 20분 최경영의 최강 시사 낮 12시 20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영일의 시사본부 들을 시간이에요. 기다려지는 점심시간